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강인의 결승골로 중국을 1대 0으로 꺾고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조 1위로 마쳤습니다. 다음 예선에서 이렇게 되면서 까다로운 상대 일본과 이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는 맛은 일본, 이란 같이 붙으면 재밌긴 하지만 아무튼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려운 조편성을 피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도중에 나온 손흥민 선수의 3대 0 손짓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만큼 또 중국 관중의 비매너 논란도 더욱 온라인상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내용부터 이 손짓까지 포함해서요. 새벽에 축구 전문가 페노 연결해서 경기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 중국의 1대 0 승리를 거둬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톱시드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중국전 우리 팀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좀 꼽아주시면요. 일단 뭐 잘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어제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였거든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거의 전원 수비를 했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는 모든 선수가 다 수비를 하면 득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계속 이제 중국의 골문을 두드리면서 결국 골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 수비적으로 약간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도 어제는 완벽하게 이제 뭐 클린시트를 만들어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톱시드를 받게 됐기 때문에 어제 경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전처럼 이제 이강인 선수로부터 시작한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이게 싱가포르전에 굉장히 잘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데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한 골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아무튼 1대 0 승리도 뭐 잘한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선수를 좀 꼽아볼게요. 최전방에 황희찬의 필두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이런 뭐 유럽 빅리거 4인방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페노가 딱 봤을 때 활약이 눈부셨던 선수. 페노 선정 MVP 누굽니까? 이제 뭐 어제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단연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이제 중국전만 되면 이제 중국 원정 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되게 간결한 플레이를 통해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손흥민 선수가 중국과 만나면 라보나킥이라던가, 어제도 이제 중국 선수들이 막 이제 몰려 있는데 가랑이 사이로 넣고 드리블을 한다거나 화려한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어제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중국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의 격차가 매우 매우 크구나, 이걸 좀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어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좀 시원한 모습들을 좀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골은 뭐 한 골 뭐 아쉬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내용면에서 뭐 손흥민 선수 막 이강인 선수 이런 좀 중국과 클래스가 다른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들이 있어서 그거 정말 볼만했습니다. 손흥민 네. 선수 그렇군요. 네. 중국이 어제 이제 굉장히 좀 빗장 수비를 했다 싶을 정도로 공격보단 수비에 치중을 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우리가 조금 공을 오래 잡고 패스 성공률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골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팀 공격 전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도훈 감독이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음, 차이가 있었냐면, 싱가포르전은 이강인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강인, 황인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황재원, 그리고 음, 앞쪽에 있는 주민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상대 수비가 오른쪽에 쏠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줬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서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이 마무리를 한다, 이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네, 어제 경기는 이제 오른쪽 라인에 황재원 선수도 안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의 방향이 손흥민부터 시작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제 볼을 많이 잡는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마무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싱가포르전보다 볼을 잡고 소유하는 시간이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에 오히려 길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많이 잡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가 있었지만 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이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우리가 선제골이 나왔던 그 한 골이 어떻게 나왔냐? 경기가 답답하다가 중간에 김도훈 감독이 안 되겠으니까 황재원과 주민규, 싱가포르에 나왔던 선수들을 그대로 넣었죠. 근데 그대로 넣으면서 싱가포르전처럼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이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자마자 득점이 나왔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거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어제 김도훈 감독이 초반 전술은 이제 싱가포르전과는 좀 다르게 가지고 나왔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후반전에는 김도훈 감독이 그래도 전술적인 이제 수정을 통해서 선제골 그리고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점에서 뭔가 딱 어제 경기 전술, 그러니까 화려했는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를 생각하는 그거에 딱 페노님이 정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화려함을 보기보다 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로 사용했을 때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큰 이제 뭐 이로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제 네. 중국 관중석도 3,000명 이상 관중들이 원정 관중들이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매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애국가가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나올 때 중국 서포터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소개되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으로 포착이 돼서 온라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그런 장면도 적지 않게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3대0 포즈를 이렇게 카메라 하는 게 잡혔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중국 관중석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좀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도발을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를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수많은 경기를 치렀을 텐데 손흥민 예. 선수가 정말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도발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국 관중들을 향해서 3대0, 그 3대0이라는 의미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중국을 3대0으로 이겼다라는 뜻이었죠. 이제 약간 도발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약간 좀 격한 셀레브레이션을 손흥민 선수가 했거든요. 예. 약간 이게 현장에서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 관중들이 우리에게 좀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상식 밖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중국만 만나면 갑자기 막 라보나킥이라던가 가랑이 사이로 볼을 뺀다거나 예.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좀 쌓여 있지 않았나 싶고 이제 아무래도 어제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무승부만 해도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선수들을 좀 건들고 이제 불편하게 만들려고 야유를 좀 과격하게 좀 강도 높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제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은 그런 야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팬들도 같이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경기 중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잘 말리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사상 최초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태용 매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번 옛날 베트남의 박항서처럼 신태용 감독, 한국계 감독이 아주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뭐 일본 지도자들이 성과를 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냥 축구를 잘한 나라라서? 일단은 이제 그 신태용 감독 및 이제 사실은 박항서 감독이 먼저 이제 동남아 축구에 대한 문을 열었거든요. 예. 동남아 축구가 이제 우리 감독들을 선임하기 전에는 여러 이제 뭐 외국 감독도 선임해보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감독의 장점은 아시아 축구에 일단은 매우 익숙하다. 첫 번째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연봉 대비 실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박항서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동남아 축구가 기술적으로는 꽤나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그 유럽에 우리 선수들이 나갈 때도 하나 그 유럽 스카우터들이 보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유럽에 나갔을 때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그 기술이 안 나온다. 아하.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몸싸움을 하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우리는 원한다. 이러면서 데려갈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동남아 축구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좋지만 한국이라던가 이런 이제 조금 더 위의 팀을 만나면 몸싸움이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이제 베트남 갔을 때 가자마자 했던 게 선수들의 식단을 바꾸는 거. 아. 이제 쌀국수를 많이 이제 먹으니까 쌀국수 대신 고기라던가 흰 쌀밥을 먹어라. 식단을 바꾸면서 그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피지컬이 괜찮은 팀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을 계속 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박항서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만나 뵀을 때 신태용 감독은 반칙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난스럽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이 네덜란드 쪽에 많아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이제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인도네시아계 혈통이 있으면 아. 계속 신태용 감독이 찾아가서 계속 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베스트 11 중에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선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자체가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좋은 성적을 또 자연스럽게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감독들이 이제 피지컬을 중시하고 피지컬을 키우는데 어쨌든 한국 축구에서 이미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순식간에 이 피지컬을 성장시켜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있는 나라야. 요거만 해도 선수들이 좀 잘 따르지 않을까. 네, 그런 그것도 있겠죠. B급 분석 제가 한번 덧대어 봤습니다. 네. 여쭙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지진 소식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 질문 네.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관련 소식들 접하면서 깜짝 놀라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 관련 이적설 이야기입니다. 네. 토트넘 구단 그 레전드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대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무리뉴 감독 선임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그리고 네. 미국 프로리그 이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 이게 그냥 없는 소식인데 뜬구름 잡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뭐 좀 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도 나오는데 페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적설은 이제 루머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루머다.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튀르키예 쪽에서 약간 그 신뢰도가 많이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하. 튀르키예 쪽이.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는 아주 큰 이제 루머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뭐 미국의 M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 보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너무 루머가 많다. 네. 본인의 이제 재계약에 관련한 뉴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일단은 토트넘 구단 자체가 손흥민 선수를 대우를 안 해주냐 이것도 이제 직접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면 대우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대형만하게 붙어 있고 스토어에 모든 게 다 손흥민 선수 위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 가이드가 있는 곳은 토트넘밖에 또 없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의 대우는 가장 좋게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레전드다 보니까 잘 받고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는 선수고 에이전트도 크고 하니까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제 적절한 계약, 이제 좋은 본인에 대한 조건을 토트넘이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 협상이 되는 거지. 뭐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찬밥 대우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절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지금 나오는 건 일단은 루머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찬밥 대우 할 일은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다음 라운드에 그 예선 경기가 또 펼쳐질 텐데 그때 또 페노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에 또 방송하시고 연결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페노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와 함께 어제 한국 대 중국 1대 0으로 격파한 그리고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페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